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1도로 출발해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한낮에는 20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많게는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내일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치매 환자가 하루에 한 명씩 실종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내 치매 환자 실종 현실과 대안책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일방통행이었던 원주 우산동 상지대학교 후문거리 상지대길이 양방통행으로 전환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생명사랑 캠페인이 펼쳐졌는데요. 자살 예방 캠페인의 필요성과 자살 예방 센터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10월 3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원주시 문마급의 한 한우 농가에서 도내 7번째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농가는 10월 25일 럼피스킨 발생 농가로부터 370m 떨어져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원주시와 인접한 횡성과 영월 등 6개 시군에 오늘 오전 9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횡성군이 군민안전보험 농기계 사고 보장 금액을 500만 원 추가로 올려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과 치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횡성군민안전보험은 횡성 주민은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횡성군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건에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9차례의 교섭과 조정회의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부는 장애 유아 지도사의 전일제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파업 당일 학교 정상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치매 환자가 하루에 한 명씩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에 반해 강원도 예방 예산은 0원이라는 현실이 충격적입니다. 강원도 내 치매 환자 실종 현실과 관련해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지성입니다. 네, 최근 3년간 치매 환자 실종 신고 수는 어느 정도인지 우선 통계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치매 환자가 41,78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요, 이 강원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0건을 넘기 시작했고 최근 3년간은 연평균 294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초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치매 노인 실종 건수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인이 되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대략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체 인구 5명 중에서 1명이 노인이고 또 노인 인구 10명 중에서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얘기가 될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가 초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노인 인구 비중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크다고 하는데 그럼 치매 환자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치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보면 치매 환자는 언어 능력, 또 기억력, 또 시공간에 대한 파악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배회라고 하죠. 예. 목적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치매 환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길을 잃고 두려움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배회는 치매 환자 자신의 신체나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뿐만 아니라요. 가족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에게까지 심각한 또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만큼 길을 잃고 거리나 마을 야산을 헤매는 치매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가 있은 후에 발견까지는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치매 환자를 찾기까지의 시간,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골든타임이 평균적으로 신고 시간부터 약 11.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현저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종 환자가 또 치매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이제 112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족분들은 그와 동시에 평소에 자주 가던 곳 또는 주변 지역이나 버스 정류장 또 과거에 살았던 지역 이런 곳들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만약 실종이 되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안내 데스크에 연락을 해서 안내 방송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그런 조치들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1.8시간이 골든타임이면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 반나절이 좀 안 되는 시간 안에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찾기 위해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경찰관 분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겠죠. 그럼에도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치매 환자 실종 사례 가운데 장기간 동안 이제 찾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요. 예,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 내에서 5년 이상 장기 실종으로 처리된 치매 환자가 이제 3명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이분들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치매 환자가 이제 혼자 길을 잃고 실종이 되게 되면 사실 강력범죄로 연루가 되거나 아니면 사망이나 때는 또 다른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제 과거에는 실종 노인 또는 치매 환자를 수색할 때에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만 CCTV 영상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영장 없이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은 좀 장기 실종 치매 환자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치매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실종 사례를 예방하게 하는 것들일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치매 실종 환자를 좀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지문등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GPS형 배회 감지기라고 하는 것도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치매 환자 인식표 같은 것들도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문 등 사전 등록제 같은 경우는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셔서 이 치매 노인의 지문이나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을 해두는 겁니다. 네. 그리고 GPS형 배회 감지기는요, 노인분들이 착용을 하고 계시면 특정 위치를 벗어났을 때 보호자에게 알림이 울리도록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의 예방뿐만 아니라 또 치매 실종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단한 거는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표를 무료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곳에 명찰을 달고 있고, 만약에 치매 실종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찾게 되면 신속하게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게 수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GPS가 내장된 배회 감지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팔찌처럼 착용을 해서 다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열쇠고리 모양인데요. 가방에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벨트 같은 곳에도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보면 다각도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 실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초고령화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가 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도들이 굉장히 이제 효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급률이 낮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문 등 사전 등록제 등록률은 아직도 30%가 되지 않고요. 네. GPS형 배회 감지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13.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전국적으로는 보급률이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이런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인 거죠. 네, 무엇보다 치매 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예산도 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예, 강원도의 경우에 2022년을 기준으로 이 치매에 따라서 또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단받은 환자가 무려 33,966명입니다. 전체 강원도 고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2017년도에는 약 3천만 원 정도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사업을 전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이 예산이 아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네. 뭐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강원경찰청하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스마트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예산이거든요. 이제 말씀드린 스마트 태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열쇠나 가방에 부착하면 말씀드린 대로 최대 500일 정도의 배터리 기간을 통해서 이 GPS 기능을 작동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다시금 편성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고령 인구가 많아졌는데 작년부터 아예 관련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치매 환자 실종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와 함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보급됐고 제도적인 방안들도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예컨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돌봄 인력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는 2027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무려 7만 5천여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급히 확충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사실은 치매 노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전담 경찰관이 약 780명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종 수사관 한 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새로운 사건을 접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제도적으로 기술적인 또 그런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 또는 수사 인력의 증원 역시도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력과 예산 문제가 모쪼록 잘 보완이 돼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 상지대학교 후문길 통행 방식이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지 7년 만에 다시 양방통행으로 전환됩니다. 양방통행으로 전환된 상지대 후문길 현장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지대 후문길의 양방통행 전환,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던 문제인데 얼마 전에 공사를 마치고 양방통행으로 전환이 됐죠. 네, 상지대 후문에 위치한 상지대길은 지난 2017년 대학로 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으로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적이 있는데요. 네. 대학로인 만큼 학생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일방통행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후 인근 주민과 상인들 또 학생들의 반응은 나뉘었는데요. 통행하는 차량이 줄어서 학교 뒷골목을 다니기 편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일방통행으로 전환이 되면서 차량이 줄어들자 상권이 침체됐다는 반응과 또 역주행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일방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주시가 양방통행으로의 재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에 일방통행으로 개선되고 보행자의 만족도가 오히려 줄었고 2023년의 설문조사 결과 66%의 주민이 다시 양방통행 전환을 찬성하면서 올해 지난 6월에 상지대길 도로 개선 공사를 시작해 9월 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상지대길 도로 개선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이에 지난 10월 초부터 상지대 후문길은 7년 만에 양방통행으로 재전환된 겁니다. 이에 대해 주민 또 상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상지대길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유인원입니다. 상지대길 양방향 개선 공사가 완공이 돼갔고요. 소통량도 늘고요. 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가로등에 조명등, LED 조명등까지 잘 돼 있어서 저녁에는 아주 전경이 좋습니다. 전에 일방통행 문제에 있어서는 진입은 되나 진출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상지대로 삥 돌아서 나거나 골목 주행하면서 접촉사고가 종종 일어난 사고가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면이 해소돼서 양방면 소통이 원상복구가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저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일단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그리고 양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더 혼잡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 통로가 좀 좁아져서 그런 면도 좀 불편한 게 있고요. 일단 편하죠. 양방향으로 되니까 일단 뭐 다니는데 일단 편하고 그거죠. 난 이 골목에 사는데 그 양방향으로 되니까 일단 지금 다니는 게 이제 편해지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양방통행이 진행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또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통행이 편해져서 좋다는 주민, 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양방통행으로 전환되고 도로폭이 늘면서 인도가 좁아져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업에는 총 5억 원을 들여서 상지대 후문길 일대 259m 구간을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고 도로를 확장시켰는데요.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그간 상지대와 한방병원, 또 상권을 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던 역주행, 안전사고 위험이 줄고 주행자의 혼란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 일방통행일 때 차량 진출입이 불편해서 통행 감소로 상권이 침체됐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다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상지대 상인회에서는 지금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원주에 소재한 기업 삼양라면과 함께 라면 레시피 경연 등 프로그램과 라면 축제를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주시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지대 후문 일대 도로 관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원주시 도로관리과 이도윤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도 있지만 인도 미설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역주행, 골목상권 침체 등의 사유로 우산동 주민분들의 양방통행에 재전환 요청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양방에 대한 전환을 검토하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우산동 302-1번지 일원인데요. 연장 259m에 폭 11.7m로 인도가 양쪽에 있는 양방 2차선 도로입니다. 1월에서 7월 실시 설계 용역 추진, 그 과정에서 2차례 주민 설명회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 24년 6월에서 9월 4개월간 상지대길 도로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자 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 만에 다시 상지대 후문길의 양방통행 전환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우려하던 안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상권 활성화 효과로 좀 이어지면 좋겠네요. 네, 지난 9월 말 공사를 마친 이후 얼마 전에는 원주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원주경찰서가 현장에서 합동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검사 진행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조치 또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또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사람이 사람을 돕다라는 주제로 생명사랑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원주시 자살예방센터 자살위기지원팀의 정미라 팀장 연결해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3년간 원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살률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2.7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강원 특별자치도 자살률은 26명으로 전년 대비 4.8%, 원주시는 전국과 강원 특별자치도보다 높은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6.7%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는 2013년 특별자치도가 이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이제 5번째 순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 원주시는 강원 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6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의 3년간 자살률의 통계를 좀 살펴보면 2021년에는 31.7명, 2022년에는 22.3명, 2023년에는 29명으로 코로나 종식 시기인 2022년에 자살률이 좀 감소했다가 23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코로나 시기에 자살률이 잠깐 주춤했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인 23년도에 자살률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었는데요. 네. 원주시도 그 예측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의 상황과 비교해서 원주시의 상황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자살률의 연령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라고요. 이 자살률의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통계 자료를 알려주신다면요. 2018년도에 그 청소년 자해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 잠깐 자살률이 높아졌다가 네. 이후 청소년 자살률이 뭐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1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20, 30대의 젊은 층의 경우에는 자살률의 증가 상승 폭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원주시의 2023년 자살 사망자 통계 현황에서는 남성의 자살 사망자 수는 여성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인구인 40, 50대의 자살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에서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전국 자살 사망자 현황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2022년 자살 사망의 동기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예. 다음이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였다면
2023년에는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해서 자살 사망의 동기의 1위로 조금 변경이 됐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가 늘었다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사망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통계로만 확인했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활동 인구인 40, 50대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가 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지역 대학생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생명사랑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지셨고 이후에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여오고 계신데 이 서포터즈 활동이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행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2028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로 6기를 맞은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를 홍보하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자살예방 캠페인의 기획 및 참여, 그리고 자살 유해 환경을 발굴, 개선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살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명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의 증가 추세가 사회 문제로 우려됨을 감안하여 청년층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캠페인 및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원주시의 청년들에게 올바른 생명 존중 인식을 갖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죠.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자살예방센터 자살위기지원팀의 정미라 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